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 한번 살펴볼 시간인데요. 요즘에 경제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요. 어떤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지 어렵더라고요. 자, 진영 아나운서가 이 중에 핵심만 뽑아오셨다고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된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아이오닉5와 코나 EV의 국내 생산을 2달 만에 다시 일시 중단합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늘 24일부터 30일까지 울산 1공장 12라인의 가동을 멈추고 휴업에 들어갑니다. 이 라인에서는 아이오닉5와 코나 EV가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생산 중단의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수입차 관세 정책의 여파와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겹치며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4월 주문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조립할 차량이 없이 컨베이어 벨트만 돌아가는 이른바 공피치 상태를 감수해왔지만 결국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아이오닉5 생산을 시작했고 코나 EV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나 계약금 지원 등 판촉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요 반등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무역협회 이인호 상금 부회장을 비롯한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와 조선, 원자력 등 6개 업종의 단체 임원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 주요 싱크탱크를 잇따라 만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방미단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의 돈 바이어 의원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제조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와의 논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고 또 헤리티지 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주요 싱크테크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과 한국 측의 대응 전략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무역협회 측은 앞으로도 업종별 단체들의 공조를 통해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종국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달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한 외국인은 총 352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와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한 겁니다. 여행업계는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이 외국인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출 또한 크게 늘었는데 계엄 이후 넉 달간 외국인 관광 소비 총액은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고 외국인의 의료 소비액은 약 4,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수요가 몰리며 강남 일대 외국인 방문도 눈에 띄었습니다. 진료 후 접수 고객 중에 70%가 보톡스, 필러 등을 받으러 온 외국인이었는데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권 비중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효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이미지 회복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대기업 7개사의 2025 회계연도 순이익 대부분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는 전년 대비 7% 줄어든 4조 2천억 원의 순수익이 예상됐고 닛산은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바루와 마쓰다도 두 자릿수 실적의 감소가 예고됐습니다. 25%에 달하는 대미 수출 관세와 더불어 미국이 엔화 약세에 불만을 드러낸 점도 부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환율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올해 들어 21%, 닛산은 34% 주가가 빠졌습니다. 반면 게임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니, 닌텐도, 도호, 반다이 남코 등 엔터테인먼트 빅7 기업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도호의 경우 해외 투자 상담이 60% 이상 늘었고 중동 국부 펀드들이 대거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관세에 디지털 콘텐츠가 제외됐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에선 닌텐도, 코나미 등 일부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조업 부흥을 이끄는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 역시 이 산업 특화 AI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AI 전략 세미나를 열고 제조 혁신을 위한 산업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조 발표에 나선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는 범용 AI는 뒤처졌지만 제조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특화 AI는 우리가 앞설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공장 작업자의 역할을 이 디지털 트윈이 대체해 설비 투자를 30% 절감한 사례도 소개가 됐는데요. 정부도 산업 AI 고도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산업 현장의 지능화와 자율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AI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월가에 있는 검열들이 속속 들어서 빨리 협상을 해라. 각국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세를 어떻게 변경을 할지,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라라고 연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밝혔고요. 16일에는 이미 일본과의 협상도 마친 상황인데요. 또 앞으로 관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 변화가 일어날지 추후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